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14일 화요일쯤 내일쯤 되겠네요.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아마 집행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미 포기한 것 같고요. 경호처와 아마 충돌이 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국민의힘의 권성동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는 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기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이미 이 배신 세력들, 김무성 세력들이 장악하는데 목표는 달성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것, 이것이 김무성 배신 세력, 권성동, 홍준표 이 배신 세력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미 목표는 달성했죠. 그리고 김무성 배신 세력들의 이 배신자의 딱지는 누구한테 떼는 겠어요? 한동훈한테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모든 것이 다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배신 세력들은 어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이미 포기하고 립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국격 손실이다. 이제 립서비스만 열심히 하고 뒤에서 가만히 그냥 액션 멈추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엄령은 늪이었죠. 김무성과 정진석의 정치 공작이를 저는 의심한다.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자, 김무성과 문재인 그리고 좌파 호남 세력 정진석 이자들이 손을 잡고 정치 공작을 벌였다. 이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저는 개헌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개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이가 막아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통의 계엄령 선포는 그냥 스스로 늪에 빠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심판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심판은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늪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빠지게 한 것이 누구의 정치 공작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무성과 정진석 비서실장의 정치 공창일 가능성이 저는 99%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무성과 문재인이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이제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김무성과 문재인이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때요? 탄핵시키기 위해서 먼저 지금 급하니까 아예 체포를 해버리는 거죠. 체포 후 바로 개헌으로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이 김무성과 문재인 세력들의 목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차기 대선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도 지금 앞뒤 볼 거 없이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기가 지금 지지율이 높을 때 빨리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은 차기 대선 단 1도 없습니다. 바로 박지원이가 호남 세력들이 이재명 바로 끌어내립니다. 이재명 차기 대선 1도 없다는 것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없었다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벌써 집행되고 강제적으로 끌어내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자들도 두 가지가 걸리고 있죠.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이고 소통에 침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소통 취임 시간은 다가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사들은 더 조급한 것이죠. 그래서 내일 화요일쯤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내일 실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전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장이 2차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윤통의 계엄령은 스스로 문재인 심판을 포기하면서 스스로 오히려 심판을 받는 늪에 빠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늪에 밀어넣은 것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김무성과 정진석 비서실장이다. 제가 그렇게 의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들이 지금 배신자의 딱지를 한동훈한테 뒤집어 씌워서 한동훈이가 지금 배신자로 되어버렸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모두 완벽하게 속아서 지금 어때요? 국민의힘은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장악했고 한동훈은 내쫓았고 그리고 차기 대선은 지금 홍준표를 지금 좌파 언론들이 띄워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 때하고 똑같이 지금 완전히 원상복귀가 되어버렸죠. 자, 이렇게 되기까지의 저들의 정치 공작을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한동훈 대표 요 두 사람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완벽하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시킨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동훈을 키워줬을까요? 그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로 제정신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숨기고 싶은 것이 밝혀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곧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처음 윤석열 대통령에서 계엄령을 발동했을 때 그때 한동훈이가 가장 먼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진부 정지를 요청했죠. 자,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은 한동훈이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이거는 이미 저 배신 세력들한테 정치 공작에 넘어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만 안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지금 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곧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결국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발동했을 때 가장 먼저 직무정지를 요청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계엄령을 통해서 늪에 빠졌다라고 본 것이죠. 그 늪에 밀어넣은 것은 바로 김무성과 정진석이다. 제가 그렇게 의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한동훈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봤던 것이고요. 이대로 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진석의 어떤 코치를 받아서 제2의 계엄령, 제3의 계엄령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 보셨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저들의 정치 공작에 두 번, 세 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정말로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지금은 내란죄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작전을 변경했잖아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의 어떤 그런 코치를 잘못 받아서 제2의 계엄령, 제3의 계엄령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내란죄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더 큰 죄를 저지르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때요? 예, 당의 모든 것을 맡기고 물러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이틀 후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어때요? 정진석의 코치를 받고 느닷없이 나는 탄핵 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진석이가 틀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한동훈이가 이 계엄령의 늪에서 끌어낼 수 있는 손을 뿌리치고 오히려 탄핵 심판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계엄령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버렸죠. 지금 어떻습니까? 계엄령에 밀어넣고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은 어떻습니까? 예, 거기서 못 나오게 건져주는 척만 하다가 그냥 손을 놔버렸지 않습니까? 누가? 권성동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 립서비스만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는 척 하다가 이제 어때요? 모두 포기했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이제 권성동은 지금 웃으면서 엉뚱한 거 윤석열 대통령 특검 크게만 지금 신경 쓰고 있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는 것은 포기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고 그것을 오히려 좌파 언론과 김부성 배신 세력들이 역이용해서 한동훈이가 탄핵에 찬성했다면서 한동훈이한테 모두 배신자 누명까지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모두 넘어갔죠. 한동훈은 배신자 누명까지 뒤집어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동훈이는 국민의힘에서 쫓겨났고요. 국민의힘에서 쫓겨날 때 권성동이가 강제로 무엇을 집어 던지면서까지 한동훈이를 그냥 내쫓았습니다. 자, 결국 어때요? 권성동과 김무성 배신 세력들은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을 늪에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손을 내밀다가 그냥 쏙 빼버렸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켜줄 사람이 경호처 그리고 이 변호인단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권성동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새로운 특검 만든다면서 지금 특검에만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지켜주는 척 우리 우파 국민들을 자기 편 만들고 이제는 국민의힘을 장악한 목표까지 달성했으니까 이제 손을 씻고 우리 국민들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고 관저에 모여서 우리 우파 국민들, 애국 시민들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가면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보고 헌재 심판을 받겠다고 한 것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면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지금 가고 있는데 과연 기각이 될까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때와 지금 변수는 두 가지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그 두 가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결론은 지난 총선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때와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배신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했고요. 그리고 이 홍준표를 다시 여당의 후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이 좌파 언론들입니다. 가장 만만한 후보가 홍준표입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앞뒤를 모르고 지금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이 지금 엄연히 이 대한민국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는 하나라고 말씀드렸고 트럼프가 돌아온다는 것은 전 세계 질서를 바로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늘의 집행자라고 말씀드렸고 전 세계의 정치는 바로잡힐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는 그냥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를 어느 세력들이 잡고 있습니까? 민주당 세력들이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민주당이라는 그 당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좌파가 아니라 우파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가 이기는 것 같고 배신자 세력이 국민의힘을 장악한 것 같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문재인 세력과 이 배신자 세력은 그냥 알곡가축경인 그대로 다 이렇게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모든 것을 지금 성공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장악했고 그리고 민주당도 이재명은 단 1도 없다고 말씀드렸고 무조건 호남 세력, 문재인 세력들이 장악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은 다 일장춘몽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천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저들이 원하는 개헌도 다 물 건너갈 것이고요. 개헌을 물 건너가게 하는 것은 이재명 친노 세력이 개헌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이 배신 세력들도 모두가 실패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당도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민주당에는 호남 세력이 더 많다고 말씀드렸고 친노 세력은 80명밖에 되지 않고 문재인 호남 세력이 90명입니다. 결국은 민주당도 이 호남 세력이 장악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문재인 호남 세력을 심판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민주당도 이재명이가 다시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에는 하자가 있죠. 법적인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은 역시 둘로 갈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민주당도 풍비박산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김무성 배신 세력들도 문재인 세력과 똑같이 심판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도 한동훈이가 배신자의 누명을 벗고 국민의힘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하늘의 시간표인 것이고요. 하늘의 집행자가 트럼프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어제 트럼프가 신년 인터뷰에서 한동훈에 대한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제가 하늘의 섭리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의 섭리는 똑같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희생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켰고요.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탄핵하는데 일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똑같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탄핵하는데 일조했던 한동훈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하늘의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늘이 택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통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승리하는 것 같은 호남 문재인 세력, 김무성 배신 세력이 손을 잡고 지금 잠시 대한민국을 지고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시도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국민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로스를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가 넘어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가까워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